오늘 살펴볼 게임은 아톰 RPG입니다. 폴아웃 시리즈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폴아웃 1, 2에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스토리를 불어넣은 게임이죠. 영상 제목을 러시아 폴아웃이라고 한 건 핵전쟁 후의 구소련이 게임 배경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팀원은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유대감이 넘쳐요. 라트비아,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체르노빌 폭발로 방사능 낙진 맞은 국가 출신이거든요. 게임 폴아웃 1, 2도 맛봤지만 현실 폴아웃을 맛본 국가 출신답게 핵전쟁 후의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인트로 영상이 끝나면 캐릭터 세팅으로 사진을 고르고 다양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어요. 처음엔 갬블러가 되고 싶었는데 글자로 구현된 갬블은 취향이 아니라 도둑이 되기로 했습니다. 서커스 스킬까지 찍어서 소매치기와 자물쇠 따기를 극대화했어요. 황량한 세상에 도둑으로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도둑 스킬과 함께 자신만의 룰만 지키면 잡히지 않고 훔칠 수 있어요. 갱단 주머니도 뒤질 수 있는 이유는 걸려도 한 번은 봐주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상인도 봐주고 인카운터로 만난 무역 상인들도 봐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관대해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한번 걸렸던 것도 리셋시켜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소매치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매치기는 경험치까지 주는 소중한 알바이며 자신의 운도 시험해볼 수 있어요. 거기다 세이브 로드라는 타임워프를 써서 성공할 때까지 훔칠 수 있는 컨텐츠도 즐길 수 있죠. 도저히 안 될 땐 아껴뒀던 담배를 꺼냅니다. 제가 피는 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줘요. 담배는 최고의 암살 무기입니다. 잠긴 캐비넷이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따보세요. 자물쇠 따기 스킬에 투자했으니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을에서 좀도둑으로 살다가 좀 더 크게 훔치고 싶어 마을 밖으로 나가면 당신의 가방을 훔칠 애들로 가득 찼어요. 사이버 종교단체, 술 취한 농부, 돌연변이 동물, 노상강도. 사이버 단체는 비밀 조직으로부터 전파를 받아 정신이 이상해지는 걸 막기 위해 머리에 양철 모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놈들인데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기엔 헛소리해 보이지만 한 번씩 미친놈이 끼어 있어요. 그 놈은 전투가 시작할 때 시한폭탄을 켜고 싸우는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당신이 시체를 파밍할 때 폭탄이 터져요. 불리한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한 후 양손바닥 비비며 전리품 생각에 웃음이 나올 때 터집니다. 전리품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동료를 얻었어요. 두 번째로 술 취한 농부는 방어구도 없고 무기도 조잡해서 싸워볼만 합니다. 초반에 여러분은 벽돌이나 쇠조각 들고 싸울 텐데 그때 농부들 만나면 꽤 쓸만한 무기를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어요. 당신이 강해질수록 만나는 적들도 조금씩 강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게 술 취한 농부와 돌연변이 동물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노상강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좋은 장비들과 비싼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녀서 전투 후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요. 칼에서 권총으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4명의 총등 강도를 만납니다. 얘네들도 양심은 있어서 총알을 무한으로 들고 다니진 않아요. 다 떨어지면 몽둥이를 들거나 이렇게 발로 후드려 깝니다. 전투 시작 전 안되겠다 싶으면 포기하고 도망치세요. 아무리 당신이 주인공이라 해도 총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쉬운 강도를 만났다면 무조건 전투하시고 득템하세요. 이런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레버과 돈, 아이템을 수집하는 게 최고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무조건 죽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Hit and Run이라고 해외 영웅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 있어요. 한 발 쏘고 도망가고 한 발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맵을 뱅글뱅글 돌며 쏘고 도망가는 걸 계속하는 전략입니다. 액션 포인트가 8 이상이면 충분히 해볼만 해요. 이번엔 사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파 수집꾼이 이렇게 한 명이 있다면 그와 이야기해보는 걸 추천해요. 만났으니 소매치기 좀 하고 실패했다면 그의 등 뒤에 서세요. 이름 물어보고 정보 얻고 무기 없이 주먹질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엔 손에다 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모든 게 이제 당신 것입니다. 혹시 노예 사냥꾼을 만나 다 조져놨다면 맵을 꼭 둘러봐야 합니다. 끌려가던 노예들을 풀어줘서 추가 경험치를 얻으세요.
수집꾼들은 돈 되는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거래하고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머리에 은박지를 쓰고 있으니 정신 나간 친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친 소리를 장황하게 해대는데 대답 잘못하면 총 맞을 것 같아 똑같이 미친 소리로 대답해줬어요. 경험치 얻으며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이 친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총이 저를 자꾸 불렀거든요. AK는 포기할 수 없는 총이라 저장하기 불러오기 전략을 썼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엄폐해서 계속 총 맞았죠. 머리를 공략해 적의 명중률을 낮추고 방향을 바꿔가며 적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친구와 보냈는지 모르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이브로드 노가다는 분명 RPG 게임에서 큰 재미를 담당해요. 깡패와 상인이 싸우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숨어서 두 진영이 싸우는 거 구경한 뒤 시체 뒤져서 전리품만 수거할 수 있어요. 이게 성에 안 차면 직접 쳐도 됩니다. 무역 상인들을 직접 공격하세요. 위험 부담은 있지만 선방 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한 명 보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무역 상을 쳐서 막대한 돈맛을 보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속담이 떠오르게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여러분은 어느새 더 큰 무역 상단을 치고 있을 겁니다. 4대3이었다가 3대3이 됐으니 해볼만 하고 심장 박동수는 빨라져요. 저 수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군침이 돌아 키보드가 축축해집니다. 방패로 막는 것 같은데 데미지가 왜 이리 많이 들어가냐고요? 이게 막은 겁니다. 방패 아니었으면 이 친구 바로 죽었을 거예요. 지금처럼요. 동료가 뻗으면 말 그대로 다신 못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게임 불러오기만이 그를 살릴 수 있어요. 이대로 계속 전투를 하는 이유는 다시 로드에서 게임할 때 적들의 무기나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저놈 저거 수류탄 들고 있었어요. 거기다 총알이 다 떨어지면 할 게 없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여러 번 타임루트 타서 전투를 해보니 게임의 장점을 알게 됐어요. 공격 확률이나 이동 같은 변수가 나올 때마다 적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른 전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은 경우의 수로 전투가 유리하게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자폭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은 상단을 터는 걸 포기하고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이거 말고도 스토리 퀘스트를 해야 했거든요. 스토리를 말하면 1986년 소련과 서구권은 서로 핵폭탄 공격으로 작살납니다. 당신은 핵전쟁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소련의 아톰이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고 아톰 조직의 한 수색대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파견돼요. 무슨 소리냐면 깡패한테 처맞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첫날부터 두드려 맞고 무기와 모든 아이템을 뺏겨요. 수통 하나 챙기고 한 마을로 갑니다. 마을의 한 술집에 오면 계산기 두드리는 술집 사장이 있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술을 만드는 건데 새로 만든 술을 테스트해달라고 하면서 한 잔 들이키면 일거리를 주겠다고 해요. 마시면 당신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음날 낮이 돼서야 깨어납니다. 게임의 자유도는 높아 침대에서 일어나며 욕을 할 수 있고 술 맛이 어땠냐는 질문에 또 다른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니네가 살아난 것 같으니 술을 다시 만들기 위해 독버섯 5송이를 캐오라고 합니다. 지금 와서야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스토리 퀘스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시작부터 똥술 먹고 기절했더니 저도 모르게 50시간 동안 도둑질과 사이드 퀘스트만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는 엔딩까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오늘은 사이드 스토리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이장한테 찾아가면 술집 사장이 만든 술을 마신 거 보니 믿음이 간다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마을 근처 도적단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뜯어가는데 용병을 고용해서 마을을 방어하려고 하면 번번이 도적단에서 미리 알아채고 계획을 망쳐놓는다고 하죠. 그리고 마을에 첩자가 있는 게 틀림없으니 찾아서 조져달라 합니다. 이제 마을 주민을 조사하러 가면 무기상인, 마을 의사, 양치기, 마을 돼지, 마을 첩자 이 친구한테 도적단 이야기를 꺼내며 나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면 순순히 자기가 쥐새끼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이 친구로 사람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꼬신 뒤 한 손에 벽돌 쥔 채 따라가면 돼요. 외딴 곳에 도착하면 주인공 레오는 멋있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 이름은 죽음인데 내가 그 요리의 셰프다. 어이없는 상황에 첩자가 칼을 휘두르면서 싸움은 시작됩니다.
이번엔 멋있는 말로 선전포고 따윈 하진 않아요. 머리를 공략해서 바로 기절시킵니다. 마을이장은 고맙다며 돈을 챙겨준 뒤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며 당신한테 도적단 들어가서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요. 마을 엔지니어가 그곳에 잡혀있는데 탈출시켜달라는 임무도 받습니다. 아까 조진 첩자한테서 얻은 도둑 증표로 갱단에 쉽게 도착. 갱단 두목을 만납니다. 두목대는 당신을 의심스러워하며 테스트할 게 있다고 어딜 가보라고 해요. 그곳엔 마을 엔지니어가 고문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좁혀던 도적이 당신에게 총을 주며 알아서 하라고 해요. 죽이든지 아니면 더 신문에서 엔지니어가 숨긴 돈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하죠. 번역을 잘못해서 권총으로 때렸습니다. 권총으로 쏴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수했어요. 도적은 한 번 더 어떡할 거냐고 물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엔지니어를 한 대 더 쳤습니다. 도적이 세 번째로 물었을 땐 귀찮아서 엔지니어 쏴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한 대 더 때려줬어요. 다행히 저의 폭행은 도적단에게 큰 감동을 줬고 저는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 도적단의 임무를 수행하며 신뢰와 돈을 번 뒤 두목한테 돈 주고 엔지니어를 석방시킵니다. 후에 마을에서 엔지니어를 만나면 그는 감옥을 회상하며 한마디 해요. 네가 깜빵에 들어와서 날 좁혔을 때 나 뒤지는 줄 알았어. 그것의 대답으로 주동아리 그런 식으로 놀리면 몇 초 더 맞을 줄 알아라고 해준 뒤 헤어질 때 소매치기 해줍니다.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도구 상자는 최상급 갑옷 제작할 때 필요하니까 훔치는 걸 추천해요. 그래도 엔지니어는 착합니다. 자신의 비밀 벙커 위치를 가르쳐주며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죠. 잡다한 물건이 많은 벙커는 초반에 집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한 번은 마을 밖에서 캠프파이어 하는 3명의 방랑자를 만났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많은 3명은 자동차가 늪에 빠지면서 전복됐고 각자 늪에서 탈출한 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해요. 문제는 늪에 돌연변이 생물이 산다는 것인데 그 돌연변이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 인간을 조종하며 주위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서로 의심하고 있는 방랑자들은 당신과 이야기하며 괴물에게 조종당하는 인간을 찾아달라고 해요. 까짓 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친구의 주머니를 뒤져 수류탄을 훔치고 수류탄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기 던지기 스킬 포인트가 낮아서입니다. 많은 고민 후 제일 위험한 총든 놈을 먼저 치기로 했어요. 총이 빗나가고 애들이 헛발질 하는 걸 보니 3명 다 괴물한테 먹힌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을 손쉽게 회피한 뒤 돌연변이들을 싹 잡았어요. 스팀 토론장에는 누가 돌연변이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영웅은 그들의 대화를 치밀하게 분석해 3명 중 1명이 돌연변이라고 딱 지목했죠. 뭐 아무나 돌연변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총을 갖게 됐는데. 이번엔 크라스노즈 도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큰 도시 중에 하나며 다양한 이야기와 퀘스트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기치는 놈이 많아요. 광신도 두목의 연설을 듣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니 구소련 지도자 레닌의 미라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며 입장료를 내면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료 피델은 이거 완전 사기라고 했고 박물관 관장은 교육받은 놈은 꺼지라고 해요. 그렇듯하게 꾸며놓은 박물관에 들어가면 미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라를 간지럽혀 봤어요. 관장은 만지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레닌이 숨 쉬는 걸 봤어요. 당신과 동료가 쉴 수 있는 본거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은 거미한테 점령당한 레드파이터라는 마을인데 아까 말한 크라스노즈 도시에서 동료 1명을 영입하고 같이 싸우면 할만합니다. 동료가 자꾸 죽는다면 방패를 주시고 아이템을 좀 더 파밍하세요. 말거미를 잡고 돌아다니다 보면 바리케이트 쳐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거미를 잡고 그곳에 다시 가면 헥소젠이라는 모든 무기를 잘 다루는 핵심 동료가 있어요. 문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살짝 정신이 이상해 토끼를 많이 기릅니다. 하지만 토끼 고기 먹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토끼에 예민해요. 이제 크라스노스 도시의 병원에 가서 깨병 부리며 담배 피는 아톰 요원을 만납니다. 이 친구가 레드라이터 마을을 본거지로 활성화시켜줘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보관할 집이 생겼습니다. 상호작용 가능한 아무 곳이나 물건을 넣을 수 있으며 집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면 각종 무기와 총알을 제작할 수 있어요. 저의 레벨업과 파밍 팁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마을 앞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랜덤으로 많은 적과 아군을 만나요. 주요 타겟은 술 취한 농부나 동물입니다. 그나마 약한 술 취한 농부를 조진 뒤 전리품을
챙기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의사한테 공짜로 치료받으면 돼요. 초반에 이걸 반복하면 점점 강해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마을의 쓰레기장은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채워지니 틈틈이 뒤져서 쓰레기 득템도 하세요. 아톰 RPG는 수많은 폴아웃 1, 2 팬과 CRPG 팬들이 한글화되길 기다렸던 게임입니다. 아직 한글화는 없지만 자동 번역 툴을 이용해서 팝하고 번역 버전으로 즐길 수 있어요. 영상 설명란에 자동 번역 사용하는 법을 링크 걸어놨습니다. 창작 마당도 지원해서 좀 더 재미나게 수정된 모드도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날 전에 또 다른 영상이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명절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설 보내세요.